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조직과 전력을 우선 보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 기본기획 2014-2030 수정안을 밝혔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강요 중에 처음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무임 승차론과 대비를 이뤘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반도 미래를 진단하기 위한 국제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미 간 예측 불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지휘 조직이 신설되고 대량 응징 보복 작전 수행 부대가 올해 창설됩니다. 또한 육군 1군과 3군을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는 내년 말 창설되고 상비 병력은 2022년까지 52만 2천 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이 이주됩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을 김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의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4년 수립한 계획의 목표와 기조는 유지한 가운데 안보 상황 변화와 국방개혁 추진 성과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지휘 조직을 합참과 공군 작전사령부에 보강합니다. 합참엔 북핵과 미사일 대응센터가, 공작사엔 작전수행본부가 신설됩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하나인 대량 응징보복 작전 수행을 위해 특임여단과 특수작전 항공단이 올해 창설됩니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도 올해 안에 창설됩니다. 육군 1군과 3군 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시기는 내년 말로 확정됐습니다. 해군은 이지스함 추가 전력화에 따라 2025년까지 기동전단을 확대 개편하고 해병대는 상륙작전항공단을 2021년까지 신설합니다. 공군은 중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 시기에 맞춰 정찰비행단을 2020년까지 창설할 계획입니다. 상비 병력은 2022년까지 52만 2천 명으로 감축하는 기존 계획을 유지했습니다. 장군 정원은 부대 구조 개편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은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틸러스 장관의 이 발언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청신호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다경 기자가 전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 대해 미국을 지원하는 데 이미 많은 양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강요 중에서는 처음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한국이 100% 부담해야 한다고 했던 발언과는 달리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또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아시아 동맹들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도 대비됩니다. 하지만 틸러스 장관이 앞으로 한미 간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덧붙인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GDP 대비 방위비 분담률이 2012년 기준 0.068로 일본의 0.064 등 다른 동맹국보다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연간 100억 원 안팎 낀 카투사 운영비와 2014년 기준 78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 무기 수입도 분담금 조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2018년도까지 결정돼 있고 이후 5년치에 대한 협상이 이르면 올해 말쯤 시작될 예정이어서 단지 틸러스 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앞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이미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에 대한 전망을 내다보긴 쉽지 않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과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지난 8일 트럼프 행정 출범에 따른 한반도 미래를 진단하기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간의 예측 불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시은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2주 남짓. 한반도의 안보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이 미 브루킹스 연구소와 공동 개최한 학술회의. 브루킹스 연구소 조너선 폴락 선임연구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 리더십의 미래를 이란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섰습니다. 한미 양국과 양국 군사기구들은 동맹이 훼손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내각을 이용하는 것이 그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장기적인 정책 결정을 그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발표한 존 알렌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동맹은 아시아와 태평양에 대한 장기적인 안보 전략을 수행하는 도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미국의 지원을 거래의 관점으로 다가간다면 미국의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근욱 서강대 교수는 불확실한 가운데 확실한 것은 방위비 분담 증액 문제라고 지적하고 우리의 실익을 찾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분야별 공감대가 많이 생길수록 한미 동맹 관계는 더욱 굳건해진다는 데 공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국방TV는 이번 학술회의 전 내용을 1부와 2부로 나눠 방송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국방안보 분야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국방TV 대담 프로그램 국방포커스가 신년 특집 2017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를 연속 방송하고 있는데요. 10일에는 3부 방위사업청 편이 방송됩니다. 2017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3부에서는 문승우 방위사업청 차장과 김인우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서정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진흥본부장이 출연해 방위사업청의 올해 중점 사항과 방향,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안정적인 방위사업 추진과 역동적 국방 R&D 체계로의 전환, 방위산업의 대내외 역량 강화, 국방 획득 전문기관 위상 확립 등 방위사업청 주요 추진 과제 4가지를 제시하고 세부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방포커스 신년 특집 3부 방위사업청 편은 10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민간의 우수한 능력과 기술을 군 분야에 도입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투식량과 섬유업체 등 민수 분야 강수업체가 발표자로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주식회사 참맛의 박병천 부회장. 7년여간의 산고 끝에 개발한 군 전투식량을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물과 불 없이도 줄만 당기면 따뜻하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즉각 취식형 제품입니다. 카레밥과 짜장밥 등 민간 시장에선 어느 정도 소비자의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 군 전투식량도 지금보다 개선된 제품을 공급해 전투력 강화에 보탬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샬롬도 군 전투식량을 소개했습니다. 우주항공식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첨단 공법으로 개발했다는 게 대표의 주장입니다. 국방부 규격에 맞춰 가볍고 값싸고 편리하게 만들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내 가족, 내 자식에게 밥을 지어주는 엄마의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민뿐만 아니라 군납을 하고 있는 군납회사로서 더 최선을 다해서 개발을 하고 더 좋은 제품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벤텍스에서 개발한 첨단 섬유 소재도 주목받았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고경찬 대표가 공개한 기술은 슈퍼 드라이존. 수분 관리 섬유를 사용해 건조 속도를 20% 이상 높여 해외 신기술로 인정받은 소재입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개발된 솔라볼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솔라볼은 햇빛을 받으면 수초 안에 1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는 첨단 태양광 발열 소재. 거위나 오리털보다 값싸지만 10도 이상 따뜻하고 정전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대체 충전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겨울철에도 원활하게 전투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적군에 비해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기술을 필요하다면 국방부에 수편하겠습니다. 그 길만이 분단 국가에서 살아가는
기업인의 의미이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발표와 토론에서 강조된 민군 협력과 민군 융합. 민의 우수한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려는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앞으로 국립묘지의 장교와 사병묘역 구분이 없어지고 통합돼 안장됩니다. 국가보훈처는 9일 올해 2월 기존의 장교묘역이 꽉 찰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시작으로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안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가 관할하는 국립대전현충원은 1979년 조성 이후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신분에 따라 구분해 안장해왔습니다. 보훈처는 현재 안장 여력이 있는 기존 사병묘역 2,000여 기를 활용할 계획이며 내년 7월 완공 예정인 묘역 17,000기도 장교 사병 통합묘역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립묘지는 국가원수와 유공자, 군인 등 9개 묘역으로 운영되지만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이 있으면 관련법에 따라 세분하거나 통합할 수 있습니다. 울산 시립무용단이 지난 7일 육군 53사단을 방문해 국악과 춤으로 띄우는 위문편지 공연을 했습니다. 이 공연은 지난해 태풍 차바 피해 당시 대민 지원에 앞장서준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울산광역시의 지원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70여 명으로 구성된 울산 시립무용단원들의 청청청 국악 공연과 태평무, 월하, 향발무 등의 군무로 진행돼 장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혹한기 훈련으로 많이 지쳤었는데 울산 국립무용단께서 위문 공연을 와주시니까 지쳤던 심신이 많이 위로되는 것 같아서 새로 맡은 바 임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무용단원들과 함께 사단을 방문한 김기현 울산시장은 지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 일처럼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53사단 장병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국가 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지역의 안보를 책임지는 장병들이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대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앞으로 울산시와 더욱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장병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생도가 되기 위한 화랑 기초훈련. 훈련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데요. 오히려 밤은 낮보다 뜨거울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훈련하는 신입생도들의 모습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생도들이 가벼운 차림으로 강당에 모였습니다. 총기를 받은 날 오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체력입니다. 시작은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하지만 점점 높아지는 강도. 팔굽혀펴기가 이렇게 어려운 운동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훈련병부터 장군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다는 도수체조도 익혀야 합니다. 체조의 기본 동작부터 순서까지. 기억은 머리로만 하는 줄 알았던 건 착각이었습니다. 힘듭니다. 외우기 어렵습니다. 아침마다 매일 하다 보면 더 하루하루 제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가 지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새끼 사자들. 조용히 쉬고 싶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야간 교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정식 간격과 좁은 간격, 양팔 간격 등 기본적인 제식 동작입니다. 기관들 왼팔 더 펼치게 유지시켜봐. 기관 옆 사람과의 간격이 이렇게 되면 좁은 간격 알겠어? 간격을 맞추는 손동작과 움직일 때의 자세까지 배워야 할 것 투성입니다. 교육을 마친 신입생도들이 또 정신없이 무언가를 챙깁니다. 가방을 들고 모인 곳은 통합 자습실. 형도 뭘 적고 있어요? 네, 오늘 있었던 일 다 적고 있습니다. 하루 일을 돌아보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자아성찰을 하는 수양록 작성 시간. 손은 나의 하루를 적고 있지만 마음은 온통 부모님 생각뿐입니다.
올해달에 진짜 멋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기다려주시죠. 청소를 하는 동안에는 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느껴집니다. 집을 항상 어머니께서만 청소하셨는데 저희가 도와드리면서 매우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귀가하면 제 방 꼭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 준비했어? 상황승도 신조! 하나,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둘, 우리는 언제나 명예와 신 속에 산다. 오늘따라 사관생도가 되는 길이 너무도 멀게만 느껴지네요. 처음 보는 신입생도들의 밝은 표정. 정식 생도가 되기 위한 이들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2월 9일자) 국방일보입니다. 먼저 3면 기사입니다. 육군 34단의 병장들이 전역을 연기하면서까지 전우들과 혹한기 훈련을 함께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야생마 대대의 정현태, 이창원 병장이 주인공인데요. 후임들에게 군 생활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알려주고 군인의 임무를 마지막까지 완수하기 위해 훈련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신안보 세대의 정신이 아닐까요? 역시 3면 기사입니다. 육군 12사단이 겨울철 장병 체력 단련을 위해 동계 체육대회를 열었는데요. 장병들은 스피드 스케이트와 얼음축구, 빙상 달리기 등으로 스포츠 실력을 뽐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로 건강도 챙기면서 부대원들이 즐겁게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하네요. 이번엔 7면 기사를 보시죠.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해병대에 복무하는 해병대 가족이 있습니다.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하는 정철이 중위의 가족인데요. 친가와 외가를 합쳐 모두 8명이 해병대 출신입니다. 정중이는 나중에 자녀에게도 해병 입대를 추천해 해병대 명문가를 대대손손 이루고 싶다고 했는데요. 정말 뼛속까지 해병인 정중이의 꿈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8면 기사인데요. 19전투비행단의 활주로를 박차고 KF-16 전투기가 힘차게 하늘로 비상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네요. 전시에는 평시보다 훨씬 많은 전투기 출격이 이뤄져야 하죠. 이런 상황을 실전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전시 최대 출격 훈련입니다. 또 무장 정비사들의 최대 무장 장착 훈련도 진행됐는데요. 부대는 이외에도 나흘에 걸쳐 국지 도발에 대비하는 30여 개의 종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린6 시그마 사업을 통해 절감한 국방 예산은 약 8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일 국방뉴스에서는 국방부가 경영 효율화 정책인 국방 린6 시그마 사업으로 예산 효율화를 달성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린6 시그마, 주간 용어 돋보기, 오늘은 국방 린6 시그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린6 시그마 사업은 조직 내 핵심 문제를 전문가팀의 주도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혁신 사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업무 프로세스를 가치 창출에 따라 재조정하고 단순화한다는 뜻으로 얇다는 뜻을 지닌 린과 100만 분의 3.4를 의미하는 통계척도 6 시그마를 활용해 제품이나 업무 처리의 불량률을 100만 건당 3.4건으로 최소화하는 경영 기법입니다. 국방부는 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과 전문 교재 제작, 과제별 매뉴얼을 개발하는 데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이렇게 국방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실무자들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합니다. 또 국방부는 매년 성과 발표회를 개최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대와 개인을 대상으로 자격증 수여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K계열 전차 포수조준경 정비 기술을 개발한 육군 군수사 종합정비창이 금상을 수상하고 스파이레이더 PSD 정비 방법을 개발한 해군 정비창과 IMFP 정비 프로세스를 개선한 공군 86 정비창이 각각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방부는 린6 시그마 사업을 처음 시작한 지난 2011년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왔는데요.
처음 시행했던 2011년은 약 739억 원의 재정 효과를 달성했고 작년엔 무려 889억 원의 재정 효과를 거뒀는데요. 그간 거둔 재정 효과로 연평균 7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린식스 시그마 사업은 비효율적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한정된 예산을 보다 기묘한 분야에 집중 투자시켜 우리 군을 전투형 군대로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용어 돋보기, 지금까지 린식스 시그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방부가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조직과 전력 보강 등 다양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혁신 강군 건설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